자, 이제 효력입니다. 자, 336페이지고요. 밑에 챕터 3, 계약의 효력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계약들 전부 다 무슨 계약이라고요?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 여기서 출제 논점 3개 나옵니다. 논점 3개. 쌍무계약에서. 자, 전부 다 쌍무계약이고요. 이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나오는 출제 논점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동시이행 항변, 두 번째 위험부담, 세 번째 제3자 위안계약. 이렇게 3가지 나와요. 한 문제씩 다 나와요. 동시이행 항변 한 문제, 위험부담 한 문제, 제3자 위안계약 한 문제. 따라서 효력 파트에서 몇 문제? 3문제. 3문제 출제됩니다. 그럼 이번 달 모의고사에서도 이번 달 모의고사에서도 한 문제씩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죠? 나옵니다.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나오는지. 예. 왜요? 싫으세요? 알려주지 말까요? 왜요? 맞추세요. 그렇게 해서. 맞추세요.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항변권 의. 자, 일단 성질은 일단 쌍무계약이 채무가 서로 대가적으로 결령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방이 이행을 하면 타방도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일방이 이행을 안 하면 타방도 이행을 안 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을 확인합니다. 특약으로 항변권을 없애버릴 수 있다. 특약을 해가지고 항변하지 마. 그러면 항변해 못해? 못해. 왜 그런 거예요? 임의규정. 정답입니다. 임의규정. 자, 양괄호 2번으로 내려갑니다. 유치권과의 차이. 1번. 항변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인정. 왜? 물권이 아니거든요. 왜? 물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성립 요건에 점유 안 들어갑니다. 자, 반면에 유치권은 점유를 필수 요소로 하고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죠. 왜 그래요? 물권이라서. 맞아요. 정답이에요. 합격이에요. 합격.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죠. 항변권이든 유치권이든 법원에서 판단 때릴 때는 상환이행 판결 때린다. 상환급부 판결, 상환이행 판결, 같은 말. 또 같은 말, 원고 일부 승소. 예, 원고 무슨 승소라고요? 일부 승소. 원고 일부 승소. 이건 누가 이겼다는 뜻이다? 비겼다는 뜻이다. 맞습니다. 비김. 유치권을 행사하든 항변권을 행사하든 누구 편 들 수 없습니다. 공평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일부 승소 판결이 떨어지면 비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성립 요건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채무가 결련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이 여러 개예요? 계약이 한 개예요? 계약 한 개입니다. 하나의 계약을 통해서 양채무가 엮여 있어요. 동시이행 관계라는 겁니다. 자,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있는데 이 매매계약상 양자가 지는 채무가 아주 전형적인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당연히 매도인 측에서는 물건을 넘겨줘야 됩니다. 공장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해야 돼요. 서류. 그렇죠? 등기 권리증, 자기 인감 도장 뭐 이런 거 넘겨줘야 되겠죠? 서류 넘겨야죠. 그리고 매수인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줘야 되죠? 동시에. 공평의 원칙.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기획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매매. 자, 근데 매매에서 지금 매도인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가압류 말소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물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소유권도 넘기고 가압류도 뭐 해줘야 돼?
말소시켜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저당권 말소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채무가 늘어나게 되죠. 그만큼. 자, 니은하고 디귿은 쉽죠?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양자는 받았던 걸 되돌려야 합니다. 취소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러고 해제 파트에서는 원상회복이라 그러죠. 누가 먼저 돌려줘야 되죠? 동시에. 리을 내려갑니다.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채권자 쪽에서는 청산금을 갖다 주고 채무자 쪽에서는 목적물 소유권 이전시켜줘야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미음하고 비읍도 쉽죠. 임대차가 끝나거나 전세가 끝났다면은 세입자 쪽에서는 이제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고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권 등기까지 돼 있으니까 등기 말소도 시켜줘야죠. 그리고 주인 쪽에서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동시에. 넘어가세요. 부정되는 겁니다. 자, 일단 기역하고 니은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기역하고 니은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다. 그런데 채권자 쪽에서 담보를 제공받아 저당권 등기를 해놨다. 근데 담보권은 저당권 등기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법에서 만났었던 가등기 담보도 있죠. 그리고 또 무슨 담보도 있어요? 양도담보도 있어요. 이때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도 등기해요, 등기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가등기 담보는 무슨 등기예요? 가등기, 맞아요. 양도담보는 무슨 등기예요? 맞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담보권자가 지금 현재 저당권자다. 그러면은 저당권 등기. 가등기 담보권자다. 가등기. 양도담보권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부 다 등기해, 등기 안 해? 다 등기해요. 그리고 전부 다 물권자들입니다. 물권자들. 자, 여기서 담보권을 말소 먼저 시켜야 돼요? 먼저 변제부터 해야 돼요? 변제부터. 채무자 쪽에서 먼저 변제를 싹 해줘야 됩니다. 돈을 싹 갚아줘야 돼요. 이게 선이행입니다. 변제가 선이행. 변제를 먼저 하면 비로소 이런 담보권들을 말소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기역하고 니은 같은 경우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넣어놓은 거고, 자, 디귿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요. 그럼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일단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돈부터 달라고 해야 돼요? 협력부터 해야 돼요? 협력부터. 리을 내려갑니다. 임대차네요. 주택임대차. 자, 그런데 임대인 쪽에서 보증금 반환하는 거 하고 임차인 쪽에서 임차권 등기 말소시키는 거는 결국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것이 임대인이 보증금 안 빼줘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부터 빼줘야 돼요? 임차권 등기부터 먼저 말소시켜야 돼요? 보증금부터 먼저 빼줘야 됩니다. 미음이요.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경매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경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갑자기 허무해지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채권자 쪽에서 뭐 대부분 저당권자겠죠. 저당권자 쪽에서 갑의 재산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면 이제 목적물 매각기일이 잡힐 테고 갑이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인데
갑이 결국 변제를 못하게 되면은 이 건물은 경매로 인해서 매각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매각받는 사람은 최고 낙찰가를 쓴 사람이죠. 최고가를 쓰신 분께서 경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병이 경락받고 이 건물의 소유권은 병한테 넘어오게 돼요. 이때 경락인이 소유자 되려면 등기해야 됨, 등기 안 해도 됨? 안 해도 되죠? 근데 등기했어요. 등기했고, 그리고 경락인 쪽에서는 법원에다가 경매를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낙찰 대금을 집어넣었겠죠? 대금을 넣었겠죠. 대금. 그리고 이 돈은 누가 가져가요? 채권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경매가. 근데 그 경매가 뭐가 됐다고요? 무효가 돼버린 거죠. 무효가. 그럼 경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받았던 것들을 이제 되돌려야 되는데, 일단 낙찰받은 사람은 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죠? 갑한테 이렇게 건물 돌려줘야 돼요. 말소시키고 건물 돌려줍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배당금 받았죠? 그 배당금은 결국 누구한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병한테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상대방이 엇갈려 있습니다. 그죠? 병은 갑한테 돌려줘야 되고, 을은 병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동시이행이다, 동시행 아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내려갑니다. 목적물 인도 채무가 귀책으로 이행 불능이 됐네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채무는 무슨 채무였죠? 인도 채무. 근데 뭘로 바뀌었죠? 손해배상 채무. 이걸 변경이라 그래요. 예? 이걸 뭐라 그래요? 변경이라 그래요. 채무가 모습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인도 채무였는데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습니다. 모습은 바꿨지만 여전히 결련관계는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무하고 상대방 반대급부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도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변경됐어요. 근데 채무의 동일성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항변권 인정됨, 안 됨? 인정됨. 당사자가 변경됐어.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거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거지.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었던 거지. 갑은 을에게 건물을 팔기로 했고, 을은 이 건물을 3억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갑은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을에게 3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죠, 갑에게는. 맞나요? 3억 채권 있잖아, 갑한테. 그죠? 매매 대금 채권이죠. 을한테 뭐 달라고? 3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을도 채권 있죠? 을은 무슨 채권? 건물 넘겨. 이 양반은 건물 넘겨라.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청구권 있죠. 그죠? 이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병이 있었던 거예요. 병은 갑한테 5년 전에 3억 빌려주고 돈 못 받았어요. 병이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지금 3억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죠. 이거 압류 때렸어요. 채권 압류. 상황이 되세요. 갑이 돈 안 갚으니까 병이 압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압류되고 병이 통지합니다. 선생님,
제가 갑의 채권을 압류했으니까 3억을 갑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라고 통지한다고, 병이. 그러면 채권자가 원래 갑이었는데 지금 병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갑은 건물을 넘겨요, 건물 안 넘겨요? 안 넘겨요. 갑은 열받죠? 건물 안 넘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갑이 건물도 안 넘기는데 병이 돈 달라 그러면 을이 돈을 줘요, 돈 안 주고 항변해요? 항변해야죠. 여러분들이 을의 입장이 돼보세요. 갑 쪽에서 건물을 안 넘길 것 같은데 돈 주겠습니까? 안 줘야죠. 항변해야죠, 항변. 당사자가 바뀌었죠? 원래 갑이었는데 누구로 바뀌었어요? 병으로 바뀌었죠. 당사자 바뀌었죠. 그리고 그 바뀐 당사자가 돈 달라 그러죠. 그렇다고 당사자 바뀌었다고 항변 못 합니까? 항변할 수 있죠. 나 돈 못 준다. 돈 안 줄래? 라고 항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5번이에요. 뭐 상속이 되든 채권 양도가 되든 채무 인수가 되든 당사자가 바뀌어도 동일성 유지가 된다면은 여전히 동시 이행 관계다. 근데 다시 올라가서 4번이요. 별개 원인으로 채무가 부담됐어요. 예, 무슨 원인이라고요? 별개 원인이라고요. 그럼 약정이 한 개다, 약정이 여러 개다. 여러 개인 거죠. 그러면 결련성 인정되지 않아요. 항변권 부정.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6번입니다. 부수적 채무입니다. 부수적 채무 가지고는 이행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니은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협력할 의무가 부수적 채무였죠. 이거 이행 안 한다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냐? 항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 의무하고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되는 거다? 협력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다. 자, 요건 두 번째 내려갑니다.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할 것. 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선이행 의무자. 선이행 의무자께서는 항변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을 해, 항변을 못 해? 항변 못 해요. 원칙적으로 항변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선이행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항변을 못 하지만 예외적으로 항변할 수 있죠. 예외 항변. 예외 두 가지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렇죠? 첫 번째 예외가 뭐예요? 불안의 항변. 맞아요. 기억에 나오죠? 불안의 항변. 자, 니은 두 번째 예외는 선이행 의무자가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던 중 잔금 지급일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을 안 주고 계속 버티면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책임져야 됨, 안 져도 됨?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자, 매도인 측, 매수인 측. 자, 여기서 중도금. 야, 너 중도금 언제 줄래? 저 중도금은요, 9월 1일. 9월 1일자로 중도금 드리겠습니다. 야, 그럼 너 잔금은 언제 줄래? 잔금은? 잔금은 10월 1일로 하죠. 10월 1일. 잔금 10월 1일. 그럼 선생님은 등기 언제 줄 건데요? 잔금 같이 하지, 같이. 잔금 주면서 같이. 이것도 소유권이죠. 같이. 굿. 자, 여기서 을이 중도금을 줘야 되는 게 선이행 의무죠.
그럼 을은 9월 1일에 중도금 못 주겠다고 항변해야 돼요? 중도금 먼저 줘야 돼요? 먼저 줘야 됩니다. 근데 안 주는 거지. 지체하는 거지. 그럼 지체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져, 책임을 안 져? 책임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지. 그럼 9월 2일에도 책임져, 안 져? 9월 2일에도 책임져요. 3일은요? 져요. 4일은요? 계속 책임져요. 계속 책임져요. 책임져야 되니까 뭐가 붙어요? 이자 붙어요. 이자. 계속 이자 붙어요. 계속 책임지다가 10월 1일 되면 10월 1일자가 딱 되는 순간 이제 값도 서류 줘야 되죠. 그럼 이제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책임 져, 안 져? 이제 여기서부터는 책임 안 진다고요. 그럼 10월 1일 이후서부터는 이자 붙어, 이자 안 붙어? 이자 안 붙어요.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을에게 이자를 붙이려면, 을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 넘겨야 돼요. 갑이 서류 넘겨야 되죠? 그럼 이자 붙어, 안 붙어? 붙죠. 그럼 갑이 서류 안 넘기면 이자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서류 넘기면요? 붙어. 맞아요. 이렇게 작동하잖아요. 이거 나와요. 이거 나와요. 이번 시험에 이거 나와요. 자, 한 번 더. 자, 갑이 서류 넘기면 이자 붙어, 안 붙어? 그럼 붙죠. 이자 붙죠. 누가 나쁜 놈이라서? 네가 나쁜 놈이라서 이자 붙어야 돼요. 근데 갑이 서류 안 넘기면 누가 나쁜 놈? 그냥 똑같아요. 서류 안 넘기면 똑같습니다. 그럼 이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나옵니다. 맞추세요. 자, 오른쪽 갑니다. 세 번째 요건. 둘 다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행 청구할 것. 자, 여기서 이제 작동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작동 원리가. 갑하고 을하고. 일단 계약은 당연히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 매매입니다. 매매. 자,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 측과 매수인이 이행하기로 한 날이 똑같아요. 똑같이. 이행일자 8월 12일입니다. 이행일자가 8월 12일이에요. 8월 12일. 자, 8월 12일에 갑은 을에게 서류를 넘기기로 했다. 그리고 을은 8월 12일에 일시불로 한 방에 5억을 드리기로 했다. 그렇게 계약을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뭐 계약금도 다 필요 없고 뭐 중도금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방에 5억을 드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갑이 서류를 제공하면 갑이 이행 제공을 했어요. 8월 12일에 갑 쪽에서 이행 제공했습니다. 근데 을 쪽에서 안 나타나요. 을이 잠수 타요. 잠수 타는 거지. 그러면 갑 쪽에서 서류를 주는데 을이 서류 받아, 안 받아? 이게 수령지체예요. 서류 안 받아. 그리고 지도 5억을 갑한테 줘야 되죠? 근데 5억을 줘, 안 줘? 안 주잖아요. 이행지체. 수령지체, 이행지체.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을이 나쁜 놈이죠. 따라서 을은 지체 책임. 을은 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지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을에게는 항변권이 있다, 없다? 항변권. 없다. 그죠? 지금 기울었습니다. 근데 갑이 이행 제공을 했다가 다시 서류 회수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이행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행 제공을 했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잠수 타도 수령지체, 이행지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나쁜 놈이에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갑도 안 하고 있고 을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지체 책임 있어요, 없어요? 지체 책임 없어요. 그러면 을에게는 항변권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을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나옵니다. 이 작동 원리가 나온다고, 이게 시험에서. 그죠? 2번 강조했으면 2번. 맞추세요. 맞추세요. 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들은 다 정답 처리되는 것들이에요. 정답으로 처리되는 것들. 그죠? 뭐 이 정도에서 됐잖아요. 그죠? 예. 저한테 게시판에 글 남기면 어떡할 거예요? 왜 거기만 알려줍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맞추세요. 화이팅.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1방이 1회만 제공했고 상대방을 수령지체 빠지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1회만 제공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만 제공을 했었고 지금은 해, 안 해? 지금은 안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회만 제공했다는 거는 지금은 안 한다는 거. 지금은 안 함. 자, 그러니까 밑에 줄에 보시면은 그 후 이행 제공을 중단했다 그러죠.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 수령지체에 빠졌던 상대방도 과거에는 빠졌지만 지금은 항변권 인정되면 안 됨?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인정된다는 거지. 자, 밑에 표 보세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라고 돼 있죠? 왔다가 그냥 갔어요. 서류 제공을 했다가 그냥 갔다고요. 서류 들고 갔습니다. 자, 오른쪽 칸에 보시면은 수령지체에 빠졌던 자라도 레도인 측에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은 항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효과. 자, 양괄호 2번하고 양괄호 3번을 확인합니다. 일단 양괄호 2번은 소제기 전이죠. 아직 소송 제기 안 했습니다. 굳이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소송했어요? 소송 안 했어요? 소송 안 했어요. 매도인이 서류를 안 주네? 응? 매도인이 서류 안 주네? 그럼 나도 대금 안 줘야지. 나도 대금 안 줘야지. 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양 당사자가 현재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미 양자는 동시 이행 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변권 주장을 해야 됨, 안 해도 됨? 안 해도 됩니다, 주장을. 근데 여기서 갑이 너 왜 돈 안 줘? 너 왜 돈 안 줘? 하면서 소송 제기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소송 제기하면 지가 잘못한 거는 소장에 써, 안 써? 안 쓰죠. 소장에 뭐라고 썼겠어요? 매매했는데 을이 돈 안 줍니다 라고 소장 썼겠죠. 지가 서류 안 넘기는 건 써, 안 써? 그건 안 쓰죠. 을이 돈 안 주는데요? 라고 소제기했어요. 원고 측. 그러면은 법원에서 을한테 물어봐요. 당신 돈 안 주는 게 사실입니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피고 측에서는 답변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답변해야 됩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서 써야 돼, 답변서. 그죠? 답변서 써달라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면 300만 원 달라 그래요. 300만 원 달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쓰면 돼요. 뭐라고 쓰면 돼요? 갑이 서류 안 줍니다. 매매한 거 맞는데, 판사님, 매매한 거 맞는데
갑도 서류 안 줍니다, 지금. 그럼 좀 더 훌륭하게 쓰려면 갑도 서류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를 하는 중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돼, 주장 안 해도 돼? 주장하셔야 돼요. 주장을 하면 판사님이 아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도 서류 안 줬으면서 뭘 돈 달라고 소재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고요. 비겼습니다 라고 판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판사님은 그냥 갑은 서류 넘기고 을은 대금 지급하세요. 아시겠죠? 자 끝냅니다. 이렇게 끝난다고요. 소송이. 그죠? 공평의 원칙. 그러니까 만약에 을 쪽에서 답변을 안 하면 을 쪽에서 답변 안 하고 항변권 행사 안 하시면은 법원에서 무슨 판결 때려요? 원고 무슨 판결? 전부 승소. 원고 전부 승소돼요. 그럼 판결이 어떻게 떨어지냐? 을은 갑한테 빨리 돈 줘라. 이렇게 판결 떨어진다고요. 주장 안 하시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은 뭐 하셔야 돼요?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보하로 3번에 보시면은 첫째 줄에 소송에서 항변권을 주장해서 방어권 행사하면 법원에서는 밑에 줄 상환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명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일방이 방어권 행사 안 하죠? 항변권 행사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고 패소하는 거예요. 주장을 안 하면 패소합니다. 판사님이 피고한테 뭐 전화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안 해줍니다. 그냥 판결 그대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통지서를 잘 받으세요. 법원에서는 통지서를. 받으셔야 되겠죠? 잘 받으세요. 자, 내려갑니다. 양보하로 4번입니다. 항변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하죠. 이건 왜 그런 거죠? 맞아요. 소극적으로 뭐 하는 거라서? 기다리는 거라서.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극적 권리 행사가 아니고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중단된다? 진행한다는 거죠. 진행한다. 이거랑 똑같은 게 유치권이었습니다. 그렇죠? 항변권도 유치권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소극적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항변권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 상계할 수 없다. 우리 시험에서 상계가 나오는 게 두 파트예요. 두 파트. 표현 대리에서 상대방이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려고 과실 상계하겠다. 상계돼 안 돼? 안 돼요. 항변권에도 상계 나옵니다. 상계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상계 나오면 상계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풀면 돼요. 상계? 안 됨. 다른 내용 봐야 돼?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상계 안 됨, 안 됨. 상계 안 됨, 안 됨. 딱 두 파트 나옵니다. 첫 번째 표현 대리에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항변권에서 나올 수 있어요. 상계 안 돼요. 상계 안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매도인 측이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매수인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자,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요. 토지를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거지. 그러면 을 쪽에서는 그에 대한 대금을 줘야 되겠죠. 매매 대금. 을은 1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억. 자, 그러면 갑은 매도인으로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이까지 이해하셨죠? 1억의 채권이 있다, 갑. 근데 요 상태에서 갑이
3년 전에 을하고 소비대차 계약을 했었어요. 자,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을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했던 거지. 자, 그리고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갑은 을에게 과거 3년 전에 돈 빌린 적이 있었다. 그러면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거는 을한테 1억 빌렸습니다. 1억을 갚을 1억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가 있다는 거지. 그럼 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원래 너한테 돈을 갚아야 되잖아? 돈 갚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어차피 매매 계약을 해서 너한테 받을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채권하고 채무를 어떻게 하자고? 퉁치자. 상계 처리하자. 상계 처리하자. 나 1억 안 받을게. 1억 안 받을게. 나 돈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는다고, 안 갚는다고. 퉁쳐. 이게 자동 채권 상계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 상계 처리하려면은 을에게 건물을 넘기면서 상계 처리해야 돼요. 지금 건물 안 넘겼어요. 갑이 을한테 건물도 안 넘기면서 그냥 상계. 이렇게 해버리면은 갑은 갚을 돈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고 받을 돈도 없어지는데 을은 토지 받았어, 못 받았어? 을은 토지 못 받았어요. 을의 권리가 이렇게 침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상계 처리하려면 토지를 넘기면서 안 넘기면서? 넘기면서 하시라고. 상계 처리하려면 넘기면서 상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넘기고 상계 처리한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는 상계 돼, 안 돼? 안 돼요. 괄호 속에 보세요. 괄호 속에.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를 해줄 때까지는 상대편에게 매매대금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 목적물 인도를 받지도 못했는데 매수인이 돈을 갖다 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당해진다는 겁니다. 목적물은 넘겨받지도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을이. 그러니까 자동 채권 상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밑에 동그라미 2번도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2번은 스스로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항변권입니다. 자, 이제 쌍무계약의 두 번째 효력입니다. 위험부담으로 가겠습니다.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도 쌍무계약이니까 매매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매매.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 갑이 매도인 측, 을이 매수인 측. 자, 갑은 매도인으로서 펜션 넘기기로 했고요. 펜션. 을은 이 펜션을 5억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다 그랬죠. 특히 위험부담에서는 누가 채무자다? 누가 채무자다? 갑이 채무자입니다. 펜션, 매매 목적물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가 매도인 갑이고 그리고 매수인 펜션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을이 채권자입니다. 이렇게 채무자하고 채권자로 분류가 됩니다.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위험부담이 적용된다는 것도 불능인데요. 펜션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불능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에요. 플러스 채무자 갑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후발적 불능이면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이때 적용되는 게 위험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하면 이것부터 떠올라야 돼요. 후발적 불능, 귀책 사유 없다. 첫 번째, 원칙. 위험 부담의 원칙.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결국 채무자한테도 귀책 사유가 없고 채권자한테도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불능의 원인이 갑한테도 없고 을한테도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뭐 때문에 망가져 버린 거죠? 맞습니다.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해서 펜션이 망가졌다. 뭔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펜션이 망가졌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했을 때는 갑한테도 잘못이 없고 을한테도 잘못이 없구나. 그러면 펜션은 일단 날아갔잖아요. 펜션 날아갔는데 날아가버린 펜션에 대한 그 손해, 위험을 누가 떠안아야 되는 것이냐. 이때는 누가 떠안아야? 네, 채무자가 떠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적용되는 원칙적 위험 부담의 법리가 바로 채무자주의가 됩니다. 채무자주의. 이게 위험 부담의 원칙이에요. 채무자주의. 요거 채무자주의. 그럼 채무자주의가 됐을 때는 갑도 을도 둘 다 채무를 면하게 돼요. 매매계약상 갑이 지고 있던 채무는 펜션에 대한 소유권 넘기는 채무죠. 그거 면하게 돼요. 그럼 매매계약상 을의 채무는 뭐였어요? 대금을 지급할 채무였죠. 그 채무도 뭐가 돼요?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너 돈 갖고 와. 이행 청구 됨, 안 됨? 안 됨. 이행 청구 안 됨. 채무자주의. 자, 근데 위험 부담은 예외도 있거든요. 예외도. 자, 위험 부담에서 채무자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는데 채권자 네 잘못으로 멸실됐어. 채권자 귀책. 혹은 채권자 쪽에서 수령을 지체했던 거지. 이러면은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시켜야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리가 바로 채권자주의. 그러면 채권자주의가 적용되면 채무자께서는 채무를 면하게 되지만 채권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다는 거죠. 그죠? 있다는 거죠. 위험을 을이 떠안으셔야 됩니다. 을이 떠안아야 돼요. 자, 일단 페이지를 오른쪽 페이지에서요. 1번부터 확인합니다. 채무자 부담이라고 돼 있죠. 요건 보세요. 첫 번째, 쌍무계약. 두 번째, 쌍방에게 책임 없다. 불가항력, 천재지변, 토지수용. 쌍방에게 귀책 없다. 그러므로 내려갑니다. 효과. 동그라미 2번부터 보세요. 쌍방의 채무는 공평하게 소멸한다. 갑의 채무도 소멸, 을의 채무도 소멸. 둘 다 소멸한다. 그러므로 동그라미 1번처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을이 갑한테 줬던 계약금이나 중도금 다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돌려받아야죠. 물건 없어졌으니까. 그럼 계약금 돌려받고 중도금 돌려받고 어디 가야 돼요? 집으로.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4번에 나오죠.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추가하세요. 중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 중도금은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요, 해제나 손배 청구는 후발적 불능에서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을 때, 이때 인정되는 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이렇게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때 그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 쪽에서 너 왜 펜션 안 넘겨? 너 왜 펜션 망가뜨렸어? 갑의 잘못으로 펜션이 망가졌을 때 그때 을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위험부담에서는 갑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제도 못하고 손배 청구 못하고 위험부담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돈 돌려주고 빠이빠이 끝낸다. 내려갑니다. 2번이요. 채권자 부담이에요. 채권자 부담. 요건 1번입니다. 채권자에게 귀책이 있을 때. 둘째,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을 때. 이 경우는 무슨 부담? 채권자 부담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인 거죠. 매매는 뭐라고요? 매매는 유효예요. 매매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때 자동차 사는데 이 자동차 딜러분이 자동차 딜러가 무슨 자기가 야구 선수 출신이래. 야구 선수. 야구 선수 출신이라는 거지. 야구 선수. 그때 당시에 해운대에 있었어. 해운대 무슨 자동차 판매점이었어요. 무슨 자동차인지는 밝힐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무슨 자동차인지 안 밝힙니다. 자, 해운대고 이분이 딜러분이셨어요. 제가 차를 샀거든요. 매수자죠, 매수자.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자동차를 1억에 매수하겠습니다. 1억짜리 자동차였어요, 1억짜리. 1억에 매수하겠습니다. 1억짜리. 그럼 1억의 대금을 주고 이분은 자동차 넘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계약금 드렸죠, 계약금을. 계약금 1,000만 원 드렸죠, 1,0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중도금 달라 그러더라고, 중도금. 4천만 원 드렸어, 또. 근데 잔금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잔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잔금 언제 줘야 돼요? 차 받을 때 드릴게요. 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요 동네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럼 해운대까지 내가 가요? 차 끌고 오라 그래요. 차 끌고 오라고. 그죠? 차 끌고 오다 사고 난 거예요. 사고가 크게 나서 차가 완전 그냥 탈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주의예요? 무슨 주의? 예? 채무자주의요? 채무자주의입니까? 아니죠. 매도자, 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 난 거죠? 예,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해제할게요. 계약을 해제해서 매매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효가 됐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넘겼던 1,000만 원, 4천만 원 돈 있죠? 돌려주세요. 이자까지 붙여서.
그리고 나 이제 걸어서 집에 가야 되니까 나 손해가 생겼네? 손배 청구. 아시겠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사고가 지진 때문에 지진이 나가지고 자동차가 완전 그냥 망가져버린 거지. 그러면 이거는 갑한테 책임 있어 없어? 책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를 해 못해? 해제 못해요. 그럼 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해제는 못하게 되고 이 경우는 그냥 나는 뭐만 받으면 돼? 돈만 받으면 돼. 돈만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돈만 다시. 그러니까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겨? 채무자갑한테 떠넘기는 거. 이게 무슨 주의? 채무자주의예요. 채무자주의.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무사히 도착하셨던 거예요. 무사히 하셨던 거예요. 도착하셨던 거지. 막 신났던 거죠. 저 한 바퀴만 돌고 올게요. 한 바퀴만 돌고 오겠습니다. 자, 돌고 와가지고 제가 잔금 드릴게요. 돌고 와가지고. 근데 한 바퀴 돌다가 사고 난 거죠. 한 바퀴 돌다가.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채권자 네 잘못이라고. 그죠? 차가 범퍼가 완전 내려앉아 버린 거야. 차가 범퍼가. 그러니까 그 좁은 길에 이렇게 이상한 뭐 이렇게 세워 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돌 같은 거. 거기랑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범퍼가 다 갈려버린 거예요. 범퍼가. 그럼 딜러가 돈 달라 그래? 돈 주지 말라 그래? 달라 그러죠. 돈 달라고. 돈 달라 그러죠? 그럼 잔금 줘야 돼? 안 줘도 돼? 잔금 줘야 돼요. 5천만 원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차값을 다 주는 거예요. 차값은 다 넘기고 그 망가진 물건에 대한 손해, 위험 그건 누가 떠안는 거고? 채권자가 떠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는 그대로 유효로 남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자주의였습니다. 자, 넘기세요. 네. 진짜 사고 났는지 궁금하시죠? 밝힐 수 없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깁니다. 자, 효과 갑니다. 효과. 제가 수업 때 말하는 거의 거의 대부분은 다 진짜예요. 다 진짜. 근데 그 중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효과 넘어가세요. 자, 1번.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잔금 내놓으라고, 잔금. 누구 때문에 사고 났잖아? 채권자 니 때문에 사고 났잖아. 잔금 달라고, 잔금. 2번입니다.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채권자한테 상환해야 된다. 이거는 대표적인 예가 양도세가 있어. 양도세. 양도세가 굳은 거죠. 양도세가. 그럼 양도세 줘야 돼? 양도세 안 줘도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 자, 갑 쪽에서는 을에게 펜션을 넘기기로 했고 을 쪽에서는 펜션을 사기로 했습니다. 펜션을 5억에 사기로 했지. 근데 펜션이 망가진 거예요. 펜션이. 네가 망가뜨린 거지. 네가 가가지고 담배 펴가지고 담배불 붙어가지고 담배불. 담배불 때문에 펜션이 망가져 버린 거지. 그럼 채권자주의죠. 채권자주의죠. 근데 펜션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근데 펜션이 망가진 원인이 지금 현재 을에게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주의? 채권자주의. 그러면 을은 펜션 값을 줘야 돼? 안 줘도 돼? 줘야죠. 5억을 줘야 돼? 안 줘도 돼? 줘야 됩니다. 근데 을은 5억을 줘야 되는데 갑은 펜션 소유권 넘겨야 돼? 이제 안 넘겨도 돼? 안 넘겨도 돼. 완전 망가졌거든요. 펜션이. 후발적 불능이죠. 원래라면 펜션에 이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면서 갑이 양도세를 내야 돼요.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은 양도세 원래 내야 되죠. 근데 펜션이 망가졌는데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펜션은 넘겨 못 넘겨? 못 넘기니까 양도세 내 안 내? 안 낸다고 양도세를. 이게 갑이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에요.
양도세 굳은 거. 이거는 상환해라 하지 마라. 상환하시라는 거예요. 그로써 얻게 되는 이득은 상환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밑에 3번에 대상 청구 나오죠. 시간이 좀 지체돼서 좀 쉬었다가 대상 청구. 제3자 계약 보겠습니다.